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7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첫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종로구는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청년 문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는 도시반에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장을 개장했습니다. 부평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 인턴사업 참여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수시가 4년 연속 국가브랜드 세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첫 정기총회를 위해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의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대전 서구에 모였습니다. 지난 12일 대전 서구에서는 민선 7기 첫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총회에는 성장현 협의회장을 비롯해 박병석 박범계 국회의원, 김수는 자치분권위원장 직무대행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은 지방자치대상 시상과 함께 단체장들은 자치분권과 지역을 살리는 균형 발전을 위해 6가지 사항을 중앙정부에 요구했습니다. 6가지 사항으로는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시군구 단위 교육자치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지방이양이괄법, 지역균형 발전대책 시행 등입니다. 또 지방자치의 장기적 발전과 협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군구 자치회관 매입 등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시군구 중심 자치분권 추진계획 등 현안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개회사에서 총회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의 주인공인 기초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KT 야현지사 통신구 화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KT 황창규 회장, 네트워크 부문장 오성목 사장,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동행으로 불출석하게 되자 민원기 2차관이 대신에 참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KT 화재 사건의 책임자인 유영민 장관이 불참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연기를 요청했지만 내부 회의를 통해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을 새로운 증인으로 정하고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통신 재난관리 업무는 국가 업무라고 강조하며 KT 화재는 KT 업무가 아니라 국가 업무다. 이 자리에 국가 책임자가 빠졌는데 청문회가 이루어진 것은 굉장한 문제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청와대가 나서서 유 장관을 순방에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내년 지역구에 출마하는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오물투성이 맨홀 및 통신설비 등의 방송을 보여주며 협력사 압박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신 의원은 저 보도가 나온 뒤 협력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침 내리지 않았느냐, KT는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냐며 통화가 되고 TV가 보이는 게 신기할 정도라고 질책했습니다. 또 그는 KT 황창규 사장에게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회장을 해야 한다며 책임지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순국 선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테마 봉사활동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개최했습니다. 강남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순국 선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자 6일 도산공원에서 1분기 테마 봉사활동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기억, 감사, 이웃사랑을 테마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었는데요. 강남구 자원봉사자 및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 나라사랑 에코노트 나눔, 감사화분 나눔, 독립운동가 알아보기, 무궁화 포토존이 운영되었습니다. 제가 못 쓰는 종이로 이렇게 공책을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뿌듯하고 흔하지 않은 체험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봉사를 처음 접해보는데 이렇게 식물을 심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고 재밌는 것 같아요. 구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다양한 주제로 분기별 테마 봉사를 개최하고 자원봉사 강연 릴레이 136.5도시, 기업 연계 자원봉사, 동자원봉사 캠프 활동,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민선 7기를 맞아 더불어 사는 강남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로구는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청년 문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종로구는 종로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년 마인드를 향상하고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2019년 청년 문화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한 파페라 공연, 청년 토크, 청년 강연 등으로 직원들이 교육이라는 의무감과 피로감에서 벗어나 교육을 통해 흥미와 감동을 얻도록 했습니다. 김영종 구청장은 청년 문화 콘서트는 직원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투명한 행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청렴도시 종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종로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 취약 분야 맞춤형 교육, 청년 소통 간담회, 청년 워크숍, 간부 청년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광주 하남상공회의소에서 광주시 가구 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동원 시장과 소병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주시 가구 제조업 및 유통업체 등 가구 관련 업체 10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추진한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구 제조업 밀집 지역에 도시형 소공인 직접지구를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가구 전시 및 판매, 체험 등 다양한 시설이 복합된 광주시 종합 전시 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1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성남FC.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위한 성남축구센터가 정자동에 건립됩니다. 연습과 휴식, 재활이 가능한 시설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남시는 2일 성남FC 구단주인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하 성남FC 대표이사, 성남FC 선수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축구센터 건립 부지에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성남축구센터가 건립되는 곳은 자벌드 자녀 부지인 분당구 정자동 4-12번지로 2020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주요 시설로는 8,892제곱미터, 9,006제곱미터 규모의 천연 잔디구장 2면을 조성해 선수들이 언제든지 쾌적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클럽하우스 내부에는 실내 연습장과 체력 단련실, 물리치료실, 선수단의 숙소 등을 조성해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남FC는 올해 공격수 자자, 수비수 안영규, 미드필더 조성준을 영입해 전력을 대폭 강화했으며 성남시는 성남FC가 시민과 하나 되는 명문 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배움엔 끝이 없다고 하죠. 끊임없이 배움의 길을 걷는 어르신들을 응원하며 청춘대학이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는 기존에 운영하던 노인대학의 명칭을 청춘대학으로 변경하고 지난 2일 평창군 문화복지센터에서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청춘대학은 이번 개강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65세 이상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노래교실, 공예수업, 교양 및 건강강좌 등의 교과과정을 운영합니다. 평창군은 어르신들의 끊임없는 배움에 대한 열망을 담아 과거 노인대학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게 된 청춘대학이 노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평생학습 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이후 강릉시 관광인프라의 획기적 도약을 위한 올림픽 특구 종합계획 2단계 수립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동계올림픽 1단계 특구 사업에서는 숙박시설 확충에 힘을 쏟았다면 2단계 특구 사업에서는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포 지역인 녹색 비즈니스 해양 휴양지구에서는 테마파크, 라군타운, 연어 테마파크, 친환경 관광 복합단지, 문화예술인 마을지구 등을 조성하고 오죽헌 일대인 전통 역사문화지구에는 강릉 아트타운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올림픽 도시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봄날인데요. 갑천의 시원한 물길 따라 수상 스포츠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도심 속 수상레저 공간으로 자리 잡은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이 4월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엑스포대교와 둔산대교 사이에 위치한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은 카약과 용선, 페달보트, 스탠딩보트 등 다양한 수상레저 스포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는 무빙보트 4대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하절기인 7월 8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체험 신청은 현장 접수와 전화, 인터넷 예약이 가능합니다. 부평구가 구민들의 안정된 경제 여건을 마련하고자 일자리 창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부평구에서는 2019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인턴 사업 참여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일 부평구청 3층 중회의실에서 청년 인턴 사업 참여자 64명을 대상으로 2019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인턴 사업 참여자 간담회가 실시됐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 인턴 사업 참여자들의 근무 여건 및 근무 시 애로사항 등을 듣고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부평구 청년 인턴 사업은 취업을 원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직장 생활을 경험하고 업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민간기업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이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8년 연장 참여자와 2019년 신규 참여자를 포함하여 76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근무 경험이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도전의식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는 제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1일 수성 아트피아 무학홀에서 광복회 대구시 지부의 주관으로 제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김명환 광복회 대구시 지부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관계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된 3.1운동으로 촉발돼 100년 전 4월 11일 상해에서 수립된 곳입니다. 100주년 기념행사 특별공연으로 대구 최초의 3.1 만세운동인 서문장터 만세운동을 통하여 평화적 독립의 염원을 주제로 하는 연극 100년의 불꽃이 공연되며 이어진 만세 3장에서 장병화 애국지사는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기원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관서에서 운영하는 재난대응책인데요. 청소년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청소년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9일 덕신초등학교에서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덕신초등학교 119 소년단 28명의 청소년 긴급구조통제단을 편성해 재난 상황에 맞춰 운영 상황 전파와 대응, 복구 및 수습 단계까지 각각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김상권 온산소방서장은 이번 청소년 119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재난 경각심 제고와 안전의식 함양에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는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수도권 소재 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강호축 개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충북에 적극 투자해달라고 강조하며 충북에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충북의 6대 신성장 동력 산업과 함께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3대 미래유망 산업도 소개했습니다. 설명회에 이어 충청북도는 신우코스텍, 녹십자 MS와 1260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봄을 만끽할 수 있는 봄꽃 향연이 보령시 주상과 옥마산에서 화려하게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주산 물빛공원에서는 봄꽃 축제가 개최된 가운데 축하 공연과 풍물놀이, 민속 경기 등 체험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특히 주산 벚꽃길은 보령댐 하류 웅천천에서 시작해 약 6km 구간의 만개한 벚꽃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13일에는 옥마산에서도 봄꽃 축제가 열렸는데요. 봄꽃이 펼쳐진 축제장에서는 건강지킴이 이벤트와 통기타 버스킹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천안시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현장 실사 사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신청부지 현장 실사를 앞두고 천안시가 대대적인 현장 실사 사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오는 23일에 있을 현장 실사를 앞두고 실시한 현장 실사 사전 점검은 구본영 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일원에서 환경 정비와 검토 사항, 협조 요청 사항 등을 중점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결정되고 나서 확정되고 나면은 할 수 있는 건 미리 할 수 있는 건 미리 다 좀 사전 준비들을 해서 착공할 때 늦어지는 일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 현장 실사 사전 점검단은 점검 회의를 가졌는데요. 각 담당 부서는 신청 부지의 인허가 관련 사항 확인, 지작물 유무 확인, 도로 개설 가능 여부 확인, 대중교통 접근 확인 등 다양한 검토 사항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천안시는 현장 실사 준비는 물론 지속해서 시민들과 뜻을 모아 축구 종합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문화 콘텐츠 체험 관광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부조장터 공원 및 친수 레저파크 기공식을 가지고 복합형 시민여가 공간 조성 사업에 첫 삽을 떴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1일 남구 연이읍 형산강변에서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부조장터 공원과 친수 레저파크 조성공사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사업 현황 설명과 함께 각종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신부조장터 공원 및 백길 복원 사업은 포항과 경주의 상생 협력으로 공동 추진 중인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입니다.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신부조장터 공원 내에는 청년 아트몰, 키네틱 아트, 부유식 계류장 등 신구 세대를 아우르는 신개념 장터 공간이 조성됩니다. 또 신부조장터 공원은 경주시가 추진 중인 역사문화 관광공원, 양동마을과 연계한 새로운 역사문화 관광벨트로 문화 콘텐츠 체험 관광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친수 레저파크는 수변공원, 물놀이 시설을 조성해 카약, 카누 체험, 야외 스케이트장 등 계절별 문화시설로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 포항시는 포항 크루즈 등 도시 주변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수변공원을 가꾸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담양 대나무를 소재로 꾸준히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사진가 락유채 씨가 이번에는 진공 묘유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갔습니다.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로터스 갤러리 기획 초대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라 작가가 그동안 일관되게 추구해오고 있는 엠티니스 프로젝트 14번째 개인전입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수많은 점들로 이미지를 구성한 흑백 사진들로 우리가 평소 눈으로 보고 있는 사물들의 본질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 작가는 우리가 눈을 통해 보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의 반사광에 의해 드러나는 외형적 허상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양광에는 가시광선을 비롯한 자외선, 적외선, X선, 알파, 감마, 베타선 등 수많은 광선들이 존재하지만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 하나밖에 인지하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작품에서는 동양의 선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적 물질에는 본래 실체가 없는 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 끊임없는 진동이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를 만들어 나가며 가시적 세계는 이러한 진동의 리듬이 만들어내므로 우주 속 삼라만상의 본질이란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미세하게 흐르는 파동과 진동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텅 빈 공간과 간격을 통해 그 빈 공간이 형상적인 가시적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망막의 단순한 지각 활동으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가시적 세계와 형이사각적 충만함이라는 진공묘요라는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라교체 작가는 광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그동안 국내외에서 14회에 걸친 개인과 150여 회의 그룹전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미얀마 주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포토 에세이 하늘을 나는 새는 뼛속까지 비운다를 비롯해 6권의 사진집을 출간하고 사진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시회 오픈 행사는 오는 4월 10일 오후 6시에 진행합니다. 여수시가 4년 연속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국내 최고의 국제 해양 관광 휴양 도심임을 증명했습니다. 국가 브랜드 대상은 국내의 산업, 도시, 농식품, 문화를 대표하는 무분별 최고의 브랜드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소비자 설문조사와 전문가 최종 심사에서 우리시의 천혜의 자연경관, 풍성한 먹거리와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우리시는 올해도 명품 해안 자전거길, 카약, 윈드서핑 등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공용 루지 테마파크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안전 보호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무단횡단 등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시민신고제가 실시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지역 각 기관과 함께 중점관리구역 30개소를 지정해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7일부터 소방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시민이 1분 간격으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민안전의 날인 지난 16일 음파유원지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안전다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민간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물빛다리, 수변무대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가두행진으로 시민의식 고취에 나섰습니다. 이승복 부시장은 안전무시 의식을 변화시켜 시민안전을 지키고 변화된 안전의식이 모여 대형재난이 사전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주군 택시 기본요금이 2013년 3월 이후 6년 만에 인상됩니다. 무주군은 지난 12일 열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현행 3,5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주군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은 전라북도 택시운임 요율 조정안을 기준 삼은 것으로 준영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 4,000원에 거리요금은 137m당 100원,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입니다. 또한 심야시간과 사업구역 외 지역을 갈 때에는 기존대로 20%의 할증 운임이 적용되며 복합할증은 63%가 적용됩니다. 무주군청 교통과 관계자는 현실을 반영한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은 물론 고객 서비스 향상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택시 이용객은 물론 운송사업자 모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1963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숲과 미래 먹거리인 마이스 산업부지 양축으로 조성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를 재생 방식을 통해 전주시의 핵심 가치인 사람, 생태, 문화를 담은 시민의 숲과 전시 컨벤션센터, 호텔 등이 들어선 마이스 산업의 혁신기지로 개발하는 방향에서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의 원소유자인 전북도, 공모를 통해 당초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주 롯데쇼핑과 이같이 전주다움을 지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도시의 물리적 공간과 채워지는 컨텐츠에 따라 시민들의 삶도 달라진다면서 60여 년 시민들의 기억에 축적된 종합경기장을 숲과 마이스 산업의 혁신기지로 전환해 전주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인 전주푸드로 만든 급식을 제공받는 전주 지역 어린이집 원아들이 텃밭을 가꾸며 자연의 소중함과 수확의 기쁨을 배웁니다.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는 16일 센터 내 어린이집 텃밭에서 전주푸드 수요처인 6개 어린이집 원아와 원장, 교사 등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텃밭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어린이집 텃밭 신홍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린이집 텃밭은
전주푸드 수요처인 어린이집 원아들이 직접 흙냄새를 맡아보고 직접 자기 손으로 텃밭을 일구고 채소를 길러 봄으로써 계절과 날씨의 변화, 농작물의 성장, 수확에 대한 기쁨과 보람을 몸과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됩니다. 어린이집 텃밭에 참가한 어린이집은 각각 폭 1m 20cm와 길이 14m의 텃밭을 분양받아 채소를 심어 가꾸게 됩니다.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는 참여한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자재 보급 및 텃밭 관리를 지원하고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농작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어린이집 텃밭에 참가한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올해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9일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의 한 횟집 수족관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횟집 건물과 주차된 차량들이 불에 타 약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선이 끊어져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8시쯤 경기 군포시 부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트레일러와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택시기사와 승객 2명이 얼굴 등에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각각 1차로와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두 차량 가운데 택시가 신호위반으로 한 것을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주행 중이던 차량과 멈춰서 있던 차량이 부딪힌 후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12일 이천시 제2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마장휴게소 부근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한 명이 차량 화재로 숨졌고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A씨가 몰던 중형차가 전방에 멈춰서 있던 소형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인데요. 이 사고 충격으로 소형차에 불이 붙으며 운전자가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은 소형차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차량이 멈춰서 있던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 기운 때문에 기분 좋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